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아파트 고르는 거 굉장히 어렵죠. 내가 한 채가 되든 두 채가 되든 다주택자든 어떤 아파트를 고르더라도 내가 투자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방식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투자의 99%는 성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한 방법들을 본인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접목을 해보세요. 맞나 틀리나.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사도 되는 아파트구나. 이 아파트는 사도 되지 않은 아파트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파트를 해서 고를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사서 오를까? 안 오를까? 근데 여러분, 미래는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돼요. 그럼 과거 사례를 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과거 사례로 내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아파트는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나누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그냥 준고가 아파트인지 아니면 그냥 중저가 아파트인지 고가 아파트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저가의 아파트인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구분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럼 이런 팁을 드릴게요. 서울을 가정합시다. 서울에서 10억 언더의 아파트들 84제곱미터,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84제곱미터의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 10억 언더의 아파트들은 자, 저가의 아파트라고 일단은 선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그 다음에 10억에서 20억 사이 아파트들을 우리가 한 중가 아파트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20억에서 30억까지 구간에 있는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이 매가 아파트를 준고가 아파트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억 이상의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들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100억대 아파트들은 뭐 그 프리미엄 아파트들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꼭 배제시킬게요.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를 내가 살려는 아파트,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1번이고요. 그럼 첫 번째,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등급 안에 있는 살려는 아파트들 되는 것들은 내가 더 높은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들, 저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그 중고가 아파트, 그리고 고가 아파트, 각각 아파트들마다 가격이 오르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패턴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가의 아파트를 사는데 준고가의 아파트의 패턴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걸 매수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가 아파트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고가 아파트의 패턴을 계속 분석하고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파트 내가 이렇게 될 걸지라고 희망을 갖고 매수를 하는데 실제로 매수했더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저가 아파트인 거고 그 아파트가 오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어느 패턴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패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준고가 아파트인데 저가 아파트 같은 패턴을 보고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패턴을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거고 이 패턴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이건 실거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명칭은 제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보이시는 제가 띄웠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일까요? 자, 이 아파트는 10억 언더의 서울의 10억 언더의 저가 아파트의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전의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실거래가의 그래프의 그 컬러고요. 그리고 그 오렌지 색깔로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전세의 그래프인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 이 실거래가 파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2006년부터 2014년, 10년, 18년까지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을 일으켰어요. 완만하게. 가장 이상적인 아파트의 그래프거든요. 이때는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8년 넘어가면서 2020년 때, 22년까지 어때요? 여러분, 폭등했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때요? 여지껏 우리가 봐왔던 이 아파트에 비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갑자기 폭등했죠. 원래는 3억, 4억, 5억을 이렇게 꾸준하게 1억씩 오르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었는데 갑자기 뭐 3억씩 올랐죠, 가격이. 이게. 그리고 그 그래프의 우측을 보시면 2022년이 지나면서 2024년도까지 가격도 어때야 돼요? 확 떨어졌죠. 그쵸? 자, 10억 언더의 아파트들은 약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들이 10억 언더의 저가 아파트라고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 급등할 때는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조정을 받더라도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 다른 아파트, 제가 말했던 이 중고가 아파트, 어떤지 한번 그래프를 봐볼까요? 자, 다음은 중고가 아파트의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가격 그래프 보면 이 전의 그래프랑 비교해봐도 확연히 다른 그래프의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큰 게 뭐냐면 폭등했을 때 2022년도에 폭등했을 때 어때요? 전에는 확 올라갔죠, 가격이. 근데 가격이 올랐지만 그 전에 비해서 확연히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2년도 지날 때 어때요?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지 않았죠. 아까 저가 아파트는 어때요? 올랐을 때 확 올랐지만 떨어질 때 확 떨어졌죠. 하지만 중고가, 중가부터 올라가는 중고가 아파트들부터는 오를 때도 너무 확 오르지 않고 떨어질 때도 확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안정성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거주 한 채를 아파트를 선택할 때 어떤 포지션의 아파트들을 선점하는 게 좋을까요? 그쵸? 중고가 이상에 대한 아파트 선점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정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매수 대기자들도 안정성이 높은 그런 걸 선호하는 매수자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더 활발히 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안정성 있게 더 조정을 심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2024년도부터 5년도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폭등했죠. 2025년도에 가격 폭등했죠. 그래도 이 폭등기 때 어때요? 저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고가 아파트는 어때요? 전 고점을 당연히 회복하고도 이미 상승하고 있죠. 뉴스나 TV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저가 아파트들은 회복을 못했어요.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2020년도 그 꼭지 잡은 거를 회복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준고가 아파트들은 당연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와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는 그런 얘기들은 이쪽 바운드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고가 아파트도 볼까요? 자, 고가 아파트는요, 중고가 아파트와 또 다른 그래프가 있어요. 꾸준하게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아요. 이 강남 아파트를 제가 사례로 든 거거든요, 이게. 상승하지만 그 상승의 폭이 굉장히 높고요. 길이가 높고 꾸준히 높은 거예요. 단기간 높은 게 아니고 꾸준히 높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을 하더라도요. 아까 어때요? 하락을 하더라도 저가 아파트들은 크게 하락하죠. 고가, 중고가 아파트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2025년도에는 2021년도, 2년도에 그 고점 찍었을 때보다 훨씬 이미 더 고점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을 봤을 때 어떨까요? 중고가 이상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꼭 내가 꼭지를 잡더라도 조정이 받아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음 상승일 때 이미 더 크게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영상을 제가 그래프에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아파트 내가 좋은 거 모르냐? 돈이 없으니까 못 사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가진 한에서 가장 좋은 데를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꾸 가성비를 따지고요. 더 높은 수익률을 따지려고 엄한 데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가 라인은 한강 벨트 라인인데 이 한강 벨트 라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성동구를 예를 듭시다. 성동구에서 한강 벨트에 아주 가까운 데에 있지만 성동구에서도 한강에 보이지 않는 곳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곳들의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한 초중반대 가격 형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가 아파트도 군들이 많은데도 대장 아파트는 10억 초중반 한 데를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 사냐? 대장 아파트를 사는다고 그래가지고 저가 아파트 분이 많은
그 구에 많은 그 대장 아파트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새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좋은 구의 아파트들, 그 가격대가 미리 좀 그 구에서 좀 약간 낮은 가격 형성하는 곳들은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그렇죠. 좋은 구에 오히려 가격이 낮은 아파트가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아파트를 사야 시점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거의 되지 않고요. 가격 상승할 때 높은 가격을 상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 설명드렸죠.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쵸?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어떤 군인지는 알고요. 그 구에서 내 주변에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아파트는 비싸지만 내 주변에 비싸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은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99%는 아파트 투자에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 투자할 때, 이건 부동산 투자의 모든 거에 통용되는 말이지만, 가성비 따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평가절하 따지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동네에 좋은 소득 수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들이 좋은 곳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투자하시면 아마 실패는 거의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아파트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따져보세요. 이 점을 따져보셔도 99%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